여러분, 혹시 최근에 당뇨나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나요? 당화혈색소 수치 기준으로 7점대나 8점대가 나왔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25년간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 환자 중 한 분은 당화혈색소가 8.3이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을 딱 3개월만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5.7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상 범위로 완전히 돌아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환자분이 특별한 약을 쓰거나 비싼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방법만 정확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이 방법들은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안에서는 당이 혈관벽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먼저 당화혈색소가 정확히 뭔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숫자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당화혈색소는 영어로 HbA1c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의 혈액 속에 포도당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수치입니다. 마치 3개월간의 성적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3개월일까요? 이건 우리 몸의 적혈구 수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적혈구는 보통 120일, 그러니까 약 4개월 정도 살거든요. 그래서 지난 2개월에서 3개월간의 평균 혈당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공복혈당만 보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복혈당은 그날 아침 상태만 보여주는 거지만 당화혈색소는 여러분이 식사 후에 혈당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밤에 자는 동안은 어땠는지 이 모든 걸 다 반영하거든요. 실제로 2020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당뇨병 전 단계 인구가 1,5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 위험군인 겁니다. 그럼 당화혈색소 수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상은 5.7 미만입니다. 5.7부터 6.4까지는 당뇨병 전 단계, 그리고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6점 초반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화혈색소가 6.0에서 6.5 사이인 사람들도 이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정상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럼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첫째, 혈관이 망가집니다. 높은 혈당이 혈관벽을 계속 공격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증입니다. 그러면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둘째, 신장이 손상됩니다.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절반 이상이 당뇨병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 경우입니다. 당뇨병성 신증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셋째, 눈이 나빠집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은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제 환자 중에도 당뇨를 제대로 관리 안 하시다가 한쪽 눈을 거의 잃을 뻔한 분이 계셨습니다. 넷째, 신경이 망가집니다. 발이 저리고 손끝이 아프고 심하면 감각을 완전히 잃기도 합니다. 당뇨발이 악화되면 발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합병증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 증상을 못 느끼는 사이에 여러분의 혈관, 신장, 눈, 신경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요즘 갈증이 자주 나시나요? 소변을 자주 보시나요? 피곤함을 많이 느끼시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장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 25년간 서울대학교 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당뇨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세요. 올해 67세이신 배영수 씨라는 분인데요. 작년 이맘때쯤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8.3이었습니다. 정상의 거의 1.5배에 달하는 수치였죠. 배 씨는 정말 절망적이셨어요. 이미 당뇨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는데도 혈당이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발도 저리고 시력도 흐려지고 체중도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평생 약만 먹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합병증도 막을 수 없는 건가요? 그때 제가 배 씨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3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배 씨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정말 열심히 따라 하셨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는데 제가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화혈색소가 5.7로 떨어진 거예요. 정상 범위로 완전히 돌아온 겁니다. 배 씨는 그때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체중도 7kg이 빠졌고 발저림도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약을 2개나 끊을 수 있게 됐거든요. 이게 단지 배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8년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란셋에 실린 다이렉트 연구를 보면 영국 글래스고 대학교의 마이클 린 교수 연구팀이 제2형 당뇨병 환자 298명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생활 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12개월 후 46%의 환자가 당뇨병관의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고했어요. 또 여러 연구들의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당화 혈색소를 평균 0.5에서 2.0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정확한 방법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시도는 하시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당화혈색소를 낮출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25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들만 엄선한 겁니다. 그리고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이 5가지 중에서 특히 마지막 5번째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셔서 실패하시거든요. 꼭 끝까지 보시고 5번째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여러분, 혹시 밥 먼저 드시고 반찬 드시나요? 그럼 오늘부터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채소를 먼저 드세요. 샐러드든 나물이든 채소를 먼저 5분 정도 드시는 겁니다. 둘째, 단백질을 드세요.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는 거예요. 셋째,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밥이나 빵은 제일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2015년 미국 웨일 코넬 의대의 루이스 아론 교수 연구팀이 제2형 당뇨병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었을 때 30분 후에는 29%, 60분 후에는 37%, 120분 후에는 17% 혈당이 더 낮게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일종의 방어막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천천히 흡수하는 것처럼요. 제 환자 중 한순자 씨라는 64세 여성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 방법만 2주일 실천하셨는데 식후 2시간 혈당이 220에서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은 전혀 바꾸지 않았어요. 오직 식사 순서만 바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채소를 먹긴 먹는데 김치만 먹으시거나 아니면 채소를 너무 조금 드세요. 채소는 최소한 밥 공기 하나 분량은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는 염분이 많아서 생채소나 삶은 채소가 훨씬 좋아요. 두 번째 방법, 식후 10분 걷기를 하세요.
밥 먹고 바로 눕거나 앉아 계시나요? 그럼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식후 딱 10분만 걸으세요. 집 안에서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요. 여러 연구들에서 식후 걷기의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이때 근육을 움직이면 근육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혈액 속의 당을 근육이 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겁니다. 제 환자 정철수 씨는 69세 남성분인데요. 매 식사 후 10분씩 걷기를 3개월 실천하신 결과 당화혈색소가 7.8에서 6.5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꾸고 이것만 추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걸으시면 안 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편하게 걸으세요. 그리고 만약 무릎이 안 좋으시면 제자리 걷기나 팔 운동만 하셔도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방법,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커피나 차 말고 순수한 물 말입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는 드셔야 합니다. 연구들을 보면 물 섭취량이 적은 사람들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왜 물이 중요할까요?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당 농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둘째, 신장이 소변을 통해 과도한 당을 배출하는데 이때 물이 필요합니다. 셋째, 탈수 상태가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을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식사 2시간 후에 물 한 잔, 이렇게 나눠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식사 직전이나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제 환자 중 문영희 씨라는 분은 62세 여성분인데 물 마시기를 생활화하신 후 2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45에서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분은 전에 하루에 물을 거의 안 드셨는데 타이머를 맞춰놓고 2시간마다 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네 번째 방법, 수면을 개선하세요. 여러분 혹시 잠을 잘 못 주무시나요? 밤에 자주 깨시나요? 그럼 혈당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면 부족은 당뇨의 적입니다. 연구들을 보면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의 인슐린 감수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은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걸 촉진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세요. 밤 11시면 11시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둘째, 저녁 8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제 환자 유민수 씨는 65세 남성분인데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당화혈색소가 7.5였는데 수면 개선만으로 6.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분은 수면 클리닉에서 상담도 받으시고 저녁 산책도 하시고 침실 환경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네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다섯 번째 방법을 놓치시면 앞에 네 가지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집중해 주세요. 다섯 번째 방법,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여러분,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간다는 거 아시나요? 실제로 스트레스는 당뇨의 숨은 적입니다. 연구들을 보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내도록 신호를 보내요. 원시 시대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싸우려면 에너지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육체적으로 활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혈액 속에 당만 쌓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꼭 추천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하루 10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용히 앉아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마음챙김 명상이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둘째, 취미 활동을 하세요. 좋아하는 걸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정원 가꾸기 뭐든 좋아요. 셋째, 가족이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사람과의 교류는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더 커지거든요. 제 환자 중 서순자 씨라는 분은 68세 여성분인데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면서 우울증과 당뇨가 함께 왔었어요. 당화혈색소가 8.5까지 올라갔었는데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 교실에 다니시고 친구들을 만나시면서 6개월 만에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이 5가지 방법을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는지 하루 일과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 7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세요. 그리고 10분간 가볍게 스트레칭 하거나 명상을 하세요. 아침 8시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더 마시세요. 아침 8시 30분 식사를 시작합니다.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입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아침 9시 식사 후 10분 걷기를 하세요. 집 안에서 걸어도 괜찮아요. 오전 11시 물 한 잔 마시세요. 낮 12시 점심 식사 전 물 한 잔 마시세요. 낮 12시 30분 점심 식사를 합니다. 역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요. 오후 1시 식후 10분 걷기를 하세요. 오후 3시 물 한 잔과 함께 가벼운 간식을 드세요. 견과류 한 줌이나 과일 조금이 좋아요. 오후 5시 물 한 잔 마시세요. 저녁 6시 저녁 식사 전 물 한 잔 마시세요. 저녁 6시 30분 저녁 식사를 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저녁 7시 식후 10분 걷기를 하세요. 아니면 가벼운 산책을 나가셔도 좋아요. 저녁 9시 하루를 정리하면서 좋았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밤 10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세요. 밤 11시 잠자리에 드세요.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3개월만 하시면 분명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첫째, 이미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약물 치료와 병행하는 겁니다. 혈당이 좋아지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줄이는 거예요. 둘째, 저혈당 증상을 조심하세요. 만약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리면 즉시 쉬고 사탕이나 주스를 드세요. 저혈당은 고혈당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셋째, 발 관리를 꼭 하세요. 당뇨가 있으면 발에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습니다. 매일 발을 씻고 보습제를 바르세요. 그리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3개월에 한 번은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시고 1년에 한 번은 눈 검사와 신장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추가로 도움이 되는 팁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현미, 귀리, 통밀빵, 채소, 해조류가 좋아요.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줘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등푸른 생선, 호두, 들기름이 좋아요. 오메가3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드세요. 백미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현미, 보리, 콩 같은 잡곡은 천천히 올립니다. 과일은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드시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과일에도 당이 있거든요. 사과방에나 귤 1개 정도가 적당해요. 술은 가급적 피하세요. 알코올은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방해하면서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고 동시에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둘째, 식후 10분 걷기를 하세요.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입니다. 넷째, 수면을 개선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세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명상, 취미활동, 사람들과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정말 어렵지 않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의 의지와 실천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들을 정확하게
3개월만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당화혈색소도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배영수 씨처럼, 한순자 씨처럼, 정철수 씨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뇨는 관리하는 병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합병증이 찾아오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식후에 10분 걸으세요. 그리고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같이 걷고 같이 건강한 식사를 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이기도 하니까요. 3개월 후 다시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아보세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때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의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식단표도 공개할 예정이니 꼭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